네, 증시 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반도체 업종,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이익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반도체 이익의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분기 영업이익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QOQ 증가율입니다.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작년 분기별 이익이 마이너스 적자였기 때문에 그 폭이 올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었고요. 3분기까지 이런 가파르게 상승, 즉 20조 원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21, 24, 22, 25 약간 뭐랄까요? 정점에서 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그래서 4분기에는 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오히려 4분기보다 QonQ로는 좀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반도체 이익 정점, 꼭지론이 나오는 하나의 차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래도 3분기 이익이 21조까지 올라가고 4분기까지 24조까지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보시겠지만 안 좋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온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팽팽한 이견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다뤄봐야 되겠죠. 그 시간 증시대담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빅테크의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해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시대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시장이 어지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성행을 했었고 간밤에는 사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도 약간은 소강 상태로 들어간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딩 그리고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금리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인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연준의 어떤 스탠스, 금리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뭐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연준의 방향 자체를 바꿀 만한 무언가 뭐 큰 임팩트를 주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아직은. 전 대통령이고 이번 선거의 후보인데 지난 2017년도에 이제 재임을 할 때를 살펴보면은 트럼프는 또 연준에 이런 압박을 했었습니다. QE를 재개를 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라. 라는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그런 말들에 좀 따랐느냐라고 살펴보면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결국 지금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약간은 전환해 나가는 구독 코멘트로 좀 전환해 나가는 그림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결정이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좀 역사적으로 좀 오점으로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연준은 트럼프의 압박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트럼프 후보가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해서 9월에 안 내리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최근에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이 반도체의 어떤 변동성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후보 진영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중국 규제,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반도체 랠리 이제 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약간은 반증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번에 좀 주가가 하락할 때 반도체 비중을 조금은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추후에 좀 성과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반도체가 왜 빠졌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반도체 제재 협의 과정에서 동맹국에도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장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면은 수출할 때 상무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결국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중국향으로 무언가 매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전사적인 실적이 둔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실적 압박으로 좀 보여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100% 가져갔다. 방위비 분담을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이제 매크로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조금은 자극하는 모습이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의 축소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도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선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4개월여를 지나야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렇게까지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반도체가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실적 부담을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밸류에 대한 부담, 밸류 부담에 대해서 좀 판가름하는 부분들은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모습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반도체 주가적인 측면에서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반도체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AI죠. AI를 통해서 무언가 엔드 유저 단에서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로 보면은 8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폰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이든 정부, 행정부나 내지는 트럼프 후보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과 아니면 이제 어떤 구군도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저도 아까 프리뷰에서 이익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익이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잡는 뭐 그런 구간, 쉽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시즌까지는 약간의 어떤 선순환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선순환이 기폭제 아니면 좀 무섭게 올라온 게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최근에 투자 아이디어로 유망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 수혜 업종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궁금해요. 네, 트럼프 수혜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시장이 무언가 좀 한번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주가가 정말 단기간 안에 과격하게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겠지만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것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주가가 덜 오른 것들 중에 좀 찾아 나가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 트레이딩 하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약간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얘기가 나오는 업종들을 일단 찾아보면요.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방산, 원전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엔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연준은 자신의 갈 길을 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는 하반기에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바이오 쪽이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그러면 왜 또 트럼프의 수혜주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의료보험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조금은 맡기는 방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가가 비쌀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좀 도입을 함으로써 약가 자체를 인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익스포저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 업종들,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 시장 외적인 변수들, 정치적인 변수가 조금은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바탕 시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옥석가리기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소외된 업종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져갔을 때의 기준점은 결국 또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일단 미국에서 먼저 실적 발표가 굵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까지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제는 또 TSMC 그리고 방송하기 바로 전에는 또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국내외 실적에 대한 현황들을 조금 자세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금 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TSMC는 어제 우리 장중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실적 발표 초반에는 일단 좀 하락을 했다가 약간은 말아 올리는 상황에서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이제 약보합 수준까지 확인을 하고 좀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가지 못했느냐라고 좀 먼저 좀 짚어보면요. 일단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이 3분기 가이던스가 EPS 같은 경우에는 5.1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 4.74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매출 같은 경우가 조금은 혼재됐습니다. 97.3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 98.2억 달러보다 약간은 낮은 수치로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가이던스가 약간은 혼재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찾아보면은 유료 구독자 수 증가가 약간은 둔화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업 환경 자체가 사실은 뭐 넷플릭스도 유료 가입자 수 증가가 둔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데 가장 좀 크게 두드러졌던 부분이 광고를 보면서 약간은 저가로 멤버십을 이용을 하는 그런 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요가 약간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금리는 아직 높고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현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명을 더 받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이번 분기에 12.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에 이제 16억 달러 대비해서 약간은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은 좀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뭐 TSMC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미국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좋았죠. 기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마감하고 보니까 사실은 약간은 좀 많이 밀려서 끝나는 모습이라서 아직 좀 매크로적인 우려들이 이제 막 좀 불거진 시점이라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향후의 우려들을 약간은 조금은 떨치진 못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거는 물론이고 특히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이 53.2%였습니다. 이 TSMC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매출 총이익률 목표치가 53%인데 이거보다 높았다라는 거고 3분기 가이던스로는 매출 총이익률이 이거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고 이렇게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TSMC에서 관세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만들어서 팔았는데 100원에 팔았는데 미국으로 들어갈 때 120원에 들어간 거는 120원에 우리 제품을 사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죠. 100원에 팔았어. 이런 거. 100원에 사나 120원에 사나 우리는 매출이 1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그만큼 이제 어떤 경쟁력, 수요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도 간밤에 그래도 TSMC와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좀 버텨준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는 상당한 증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섹터별 포인트 아니면 이벤트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이제 피크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좀 나서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7월 29일 금요일 오늘 밤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요. 네. SLB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슐럼버거라는 이제 에너지 서비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종들 역시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하나로서 좀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챙겨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7월 23일 화요일에 코카콜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화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 중에서 좀 컨센서스가 좋은 종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7월 23일에 GM 같은 종목 아니면은 알파벳 그리고 7월 24일에 치폴레 멕시칸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얘네도 좀 괜찮고 7월 25일에 허니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도 실적 컨센서스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믿을 거는 결국 실적이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목요일에 2분기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7월 26일에 6월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는 둔화하지만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크로 지정학적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일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호실적 위주로는 업종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히 챙겨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다운 LS증권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